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조선일보가 아주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지나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명백한 거짓말인데 이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7, 80%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은 제로인데도 그걸 7, 80%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보도를 하니까 지금 보수층의 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이 음모론이 일종의 광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특히 보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반저널리즘적, 반사실적인 이 보도 형태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극단적인 세력이 구독 거절 운동을 벌리니까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일제시대 때 민족 운동을 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선배들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지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광고를 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말 광고를 내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 지면을 제공해 주었고,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자도 있고, 그리고 기사도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양비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진실 사이에 양비론을 취하면은 그것은 거짓 편을 드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의 주장을 50대 50으로 실으면은 그게 뭡니까? 거짓말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지난 2월 12일자의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해킹 가능성 뜨거운 논쟁, 공방만 오고 갔다. 국정원 전 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 대결, 윤 7차 변론, 부정선거 의혹신문. 우선 용어부터 틀려먹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해야지 부정선거 의혹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습니까?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피해자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사자인 국민의힘 무시하고 조선일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편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 기사도 아주 부실한 기사입니다. 쉽게 설명할 걸 일부러 어렵게 썼는지 이거 읽어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편들려고 하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이라는 걸 조선일보 기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조선일보는 모른단 말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도 의혹입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비판하면서 소개한다는 게 참 힘이 빠집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만듣고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처음 발생한 곳도 좌파 아닙니까? 그러나 좌파는 이걸 계속 퍼뜨리다가는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걸 알고 조기 진화해 버렸는데 2020년부터 공병호, 민경우, 한 1년 뒤에는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차단시켰습니다.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친분 관계가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접하다가 보니까 망상을 갖게 되고 그게 이번 비상계엄의 한 선포 이유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 단 한 사람의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자세한 현장 검증, 대법원 판결문이 몇백 페이지나 됩니다. 거기서 단 한 표의 가짜 투표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게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인데 거기에 수검표 단계를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2,800만 표가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낙선자 중에서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선포된 다음에 내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그 뒤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싹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사실 수준으로 승격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로 대결했다고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이야기는 애매모호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완전히 팩트를 들이대고 사실을 들이대 가지고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제대로 맨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100% 맞다는 것을 알 텐데 동격으로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만든 걸 제가 해설을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백종욱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2023년 선관위 점검 시 해커가 선관위 내부로 침투해 통합 선거인 명부 등 탈취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의 해킹 환경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커가 선관위 내부로 들어온 거는 일부러 보안 시스템을 해제해 줘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의 해킹 환경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어도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짜 투표지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 가상의 유령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것처럼 표시 가능해 허위 신분증 못 걸려라고 백종욱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김용빈 사무총장은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 발견된 적 없다. 이게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게 왜 동격으로 다뤄야 될 성격입니까? 한쪽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증거를 딱 제시를 했는데 이게 동격으로 다뤄질 성격입니까? 또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백종욱 씨는 선관위 전산망 침입 흔적을 확인 못했다. 부정선거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없다.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 등으로 다 밝혀졌다. 이게 좀 웃기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컷 선관위가 전산망이 좀 부실하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이 점검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선관위 전산망에 외부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방어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또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래요. 전산망이 뚫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정선거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조선일보는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의혹을 국정원이 캐낸 것처럼 지금 이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이거 악마의 편집.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선동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정도를 저버린 반저널리즘적인 보도입니다. 이 막강한 취재력을 가진 조선일보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은 가공할 사태입니다. 기자가 개표 현장에 가잖아요. 개표 현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단 한 표도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고 표를 계수기를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도 사람 손으로 다 확인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그 선거를 관리하는 보통 판사가 그 지역 판사가 책임자가 됩니다만 부장판사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개표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고 확인받고 그 다음에 그 수치를 중앙선관위에 보내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조작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관위를 해킹을 한다고 한들 거기서 조작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공개하는데 중앙선관위는 그냥 집계만 하는 거예요. 또 해킹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개표 현장의 그 시스템은 외부 전산망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게 무슨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다 개표 현장을 모르는 공상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걸 일부 학자들이 그걸 돌리고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기자들은 속지 않아야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금 아마도 조선일보도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음모론자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이렇게 마치 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은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모르는 바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극성 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럽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뭐가 됐냐 이겁니다. 결과가. 유권자 중에서 한 30% 이상이 지금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은 과반수.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를 믿으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사를 음모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음모론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파괴합니다. 음모론자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거짓말 주장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도 떠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염병입니다. 정신적 전염병입니다. 이게 광신입니다. 이걸 확산시키는 매체가 조선일보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확산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정신적 장애자를 만들어내는데 조선일보가 그 지면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뭡니까?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가 근무하는 데 아닙니까? 거짓과 루머를 구별해 줘야 되는데 루머와 거짓을 섞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감사합니다.